자, 26페이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가 진짜 핵심이기도 한데, 자, 그 핵심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네. 왜? 자, 소설에서는 뭐가 발생하니?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의 장르를 무슨 장르라고 돼? 서사 아니 야, 맞아. 왜 아니라고 해? 서사 장르. 서사의 뜻이 뭐야? 사건을 서술하는 거. 그렇지, 사건을 서술. 오, 사건을 이야기하다 서술하다. 야, 이게 반복하게 내가 한 10번 얘기했나 지금까지? 이게 반복되면 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툭 찌르면 툭 나오는 저는 거. 안 돼요. 아직 안 돼? 네. 그럼 아직 안 된 거지 뭐. 되게끔 만들어 줄게. 자, 그런 사건은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서. 자, 밑에 요 개념들을 우리는 다 처리하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자, 사건의 기능, 주제를 형성한다. 근데 너무 막연하지? 사건은 주제를 형성한다. 너무 막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벌이는 일, 벌어진 일, 사건 벌어진 일, 벌어진 상황. 자, 우리 지금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공부하는 사건. 그치, 공부하는 수업 사건이지. 그치, 벌어진 일. 아, 이런 걸 읽어주면 되는구나. 수업 끝나고는 어떤 사건이 있어? 오, 야,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어디론가 가도 그거는 뭐라고요? 사건. 지금 뭐 하고 있어도? 오, 잘하네. 황만근이 없어졌다. 광동고 집중. 아니다, 광동고 아니다. 경민고 집중.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거 학교에서 나오는 소설. 사건. 황만근이 없어진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쭉 펼쳐지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큰 따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큰 따옴표가 없으면 이거는 서술 방식 세 가지 중 뭐라고? 서술 방식 기억 안 나는구나. 간접. 그거는 인물의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얘기하는 걸 거고. 서술 방식 세 가지 빨리 모르면 봐, 교재에서. 세 가지 중에 열거. 나열. 아니 대화. 대화. 말하기로 하면 나 말은 딱 없잖아. 아닌데. 하나 뭐야? 서술 방식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서술? 야, 서술. 맞. 서술 묘사 대화, 서술 묘사 대화. 자, 그 중에 뭐예요? 서술. 서술이지. 야, 이거 서술이라고 바로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면서 대화는 어디 나와 있어? 네, 하나는 좀 밑에 서그랄. 망근지 또 서그랄. 망근지부터 서그랄. 그러면은 자, 이 대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 하라고? 대화를 읽으면서는 항상 뭐 하라고? 그래. 대화를 읽으면서 뭐 하라고? 생각. 오케이. 또 추측. 심리를 추측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자, 2장이 입을 열었대요. 자, 2장 땡땡. 네. 그럼 2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 한번 추측해 보자. 무슨 심리인지. 하나심. 화난 심리? 그리고 또 약간 추측이니까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 망근이지 바보이지. 그 바보 자석 때문에 망근이를 뭐라고 생각해? 또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중요한가? 아니야, 별로야? 이 중요한가 썩을알? 야,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황만근이 없어진 이 사건에서 뭐였는데? 뭐가 더 중요하대? 그렇지, 소위 엄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왜? 아주 이성. 아,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의 우린 심리도 알 수 있지만 이 2장에 뭐도 알 수 있어요? 성격. 오, 되네 이제. 이게 소설의 개념으로 이제 소설들을 읽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개념이 뭔지는 다 파악했을 거야. 근데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되게 잘하네 오늘. 오늘 폼이 좋은데? 이 폼이 시험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안진영은 별로인데. 밑으로 가서. 안진영 써그랄. 자, 요런 단어들은
우리 어떤 문제에서 나오냐면은 윗글의 장르와 같은 윗글의 갈래의가 아니라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을 모르 잘못 설명. 그렇지.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설명할 때 문제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연성, 허구성. 그래서 소설은 개연성의 영역이다. 맞아요. 소설은 허구성이다. 이것도 맞아요. 왜 맞을까, 둘 다?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연결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가능성이 있다랑 허구성이 있다랑 완전 반대 아니야? 네. 근데 왜 둘 다 맞는 설명이 돼버릴까? 그거의 개념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허구성부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허구예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 이야기 아님의 뜻의 허구성이에요.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구성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날 법한. 그치. 개연성, 가능성, 일어날 법한 일. 일어날 법한 사건이라고 할까?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어. 1등급이 나올 거야 라는 소설을 썼어. 아니 1등급이 나와서 소설을 썼어. 네. 허구성이니? 제대로 허구성이죠. 개연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개연성도 아니야. 개연성도 있는 저는 허구적인 소설이겠지. 왜? 실제 이야기는 아니잖아. 실제 우리가 1등급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러나 1등급 받을 가능성은 개연성이 또 그렇게 단정짓냐. 야, 이런 단정적 어조는 필요해 안 해? 아니요. 그래? 저는 포기할 줄도 알아요. 자,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시에서는 무슨 적 정서라고 해? 포기하는 거. 치은, 니은, 체념하지 마. 인생 체념한 순간 끝이야. 인생 체념한 순간 끝이야. 내가 그랬거든. 나 진짜 포기하고 체념의 대마왕이었는데 인생이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그쵸. 안 돼. 항상 일말의 그 있잖아.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 진짜 그 일말의 가능성 1%도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 그래 지진하면 도망가야 된다. 그래, 지지면 가만히 있을 거야? 선생님 근데 진짜 저 공감했는데 만약에 눈앞에서 한 100m 헤일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피해. 혹시 도망가야지. 모르지. 수영 사진 찍으면 안 돼. 사진 찍으면 안 돼. 도망갈 길 찾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단어 되게 많잖아. 시험 보면 여러분들 틀려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문학에서 선생님 이 단어 몰랐어요. 맞아요. 내가 이 수업을 왜 했냐면 이 단어들 바로바로 처리하자고. 근데 처리가 되잖아. 이제 슬슬 해보니까. 그러니까 단어들 몰라서 틀려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모르는 단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판단은 잠깐 유보했다가 끝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아닌가. 아니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지. 내가 선택한 동그라미라고 체크했던 얘가 진짜 동그라미가 맞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 거야. 모르는 거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모르는 걸 답이라고 찍지 말고. 우리는 모르는 단어가 답일 가능성보다 내가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또 있어요. 알겠지? 자, 필연성이란 건 뭐예요? 필연적이나. 그럼 뭐가 필연적일까? 소설에서 여기서 필연성은 그냥 단어로만 나왔지? 요 개연성과 반대예요. 네. 그럼 소설은 필연성을 다루고 있다? 뭐가 필연성일까? 요거는 사건 전개에 있어서는 필연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결과 같아요. 그치. 사건 전개. 사건 전개 중에서는 약간의 필연성을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미안해. 필연성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필연성의 완전 반대점이 있다. 아니야. 연결해도 괜찮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또 완전 반대가 하나 있어서 그래. 필연성의 완전 반대. 여기 뒤에 나왔네. 불필요성. 맞아. 불필요성 맞아. 우연성.
그 뒤에 우연성 나왔지만 얘기할게요. 자, 필연성은 현대소설에서 많이 보이고요. 우연성은 소설이긴 한데 어느 소설? 고전소설. 그럼 우연성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지 뒤에 가서 우연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연성. 아니야, 그냥 우연성이야, 우연성. 고전소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왼쪽에 여기 나와 있어. 줄치면 돼. 고전소설에서는 우연성에 의한 내용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아, 내용 전개에 있어서 우연성이구나. 사건 전개. 사건 전개의 우연성. 필연성은 사건 전개할 때 필연성이 있구나. 고전소설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고전소설에서. 밑에서 한번 읽어볼까? 밑에 소설. 지금인가요? 지금. 이거 최철정이니까 뭐 이거 의고 애들이 없구나. 작년 했지? 자,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야, 내 아내 아닐 거야.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막 생각되고 갑자기 우연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요. 원피스. 근데 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또 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고전소설의 요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고전소설 이번에 소설이 하나씩은 다 들어갈 거니까. 자, 전기성 할 때 요 전기가 글자가 좀 달라요. 요 전기와 요 전기. 지금 여기 전기는 앞에 전기를 얘기했지. 전기성이라고 아예 성질을 붙여버렸어. 이거 성질이야. 그러면 전기의 성질, 이때 전기라는 성질은 뭐냐면은 전기 전류 아니다. 기이하다. 기이한 성질. 기이하다가 다른 말로 신기하다. 그럼 뭐 지금의 우리 소설에서는 무슨 소설이라고 하니? 피읍으로 시작하는 피읍, 티읕, 지읒. 그렇지, 판타지 소설이야 이거. 뭔가 판타지성이 있으면 그냥 이거는 전기성이야. 그럼 밑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밑줄 쳐볼까? 도수를 부리거나 판타지 아니냐? 뿅 하고 사라지고.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아니 이거 판타지 아니냐? 용궁에 가보는 거 다 판타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판타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전기, 기자가 이때는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때의 전기, 왼쪽에 요 전기라고 하는 요 기자가 이때는 기록할 기자거든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행적을 적은 기록의 전기, 우리 어떤 전기라고 쓰냐? 무슨 전기문이라고 하잖아. 이때는 전기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전기문. 어떤 사람의 일생을 쭉 위인 전기문 이렇게 얘기하잖아. 위인전. 위인전, 전기문 이게 똑같은 이 전기고 서로 의미 관계가 유사해요? 전혀 달라요? 요 전기와 요 전기는 전혀 다르지? 네. 그냥 동음이의어예요. 요걸 처리를 잘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전기성이 나오면은 전기성이라고 많이 주로 얘기해. 요 기이한 성질이라고 해서. 아, 신기한 이야기한데 판타지 소설 한데 그때 전기라고. 그때 이 전기는. 알겠지? 밑에 한번 볼까? 박시전. 박씨 개화로 시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고 있어?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무지야 노란 개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지? 네. 야 이 바보야 너희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너희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외쳐야 되겠지? 그죠? 왜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심리를 혹은 상황을 파악해 주면 되겠죠. 어떤 상황?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못 돌아갈 거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그럼 자 호장들 가소롭게 여겼대. 가소롭게 여겼으니까 요 단어는 요 대화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흥, 치, 뽕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가소롭게 여긴 거잖아. 얘들아 대화는 이렇게 요약하면서 읽는 걸로. 흥치풍이라고요? 흥치뽕 아니야? 한번 봐봐. 이거 어떻게 다 읽어? 무슨 단어가 어떻게 다 읽혀? 완벽한 가소롭잖아. 가소롭게 어떻게 할 건데? 흥? 이런 느낌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내 제주를 구경하라 라고 해서 뭐 했는지 볼까? 공중으로 무지개가 일어나고 판타지다. 천지, 비에 천지가 오고 음풍이 일어나고 풍은 뭐야? 바람. 백설 뭐야? 갑자기 겨울 됐어? 얼음이 판타지지? 오케이. 자,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 전기성 되게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전기성. 이 전기성 단어 몰라갖고 틀려오기만 해봐라. 진짜. 오늘 안 온 애들 빼고 내가 여기 다 기억. 오늘 출석 보면서. 오늘 누가 안 왔어요? 오늘 몇 명 안 온 것 같은데? 진영이. 안진영 진짜. 잠깐만. 암시라는 단어가 뭐니? 암시하다. 암시하다 얘들아. 간접적으로 넌지시 알리는 거야. 넌지시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암자가 무슨 암자가? 암자. 어두운 암자. 어둡게 시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선명해 안 선명해? 안 설명. 그렇지 선명하진 않아. 그러면 뭘 암시해? 나중에 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암시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복선이라고 합니다. 암시와 복선은 그래서 같이 처리하면 돼요. 밑에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암시한다. 그럼 이거 복선을 왜 깔어? 이거 우리 요새 말로 뭐 떡밥이라고 하더라. 네. 근데 떡밥 잘 챙겨야 돼. 이거 떡밥이 실력이야. 여러분들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럼 떡밥의 효과 심리적 준비 기대 흥미 유발. 그치 흥미 유발이 기대겠지. 흥미 유발도 하고 심리적 준비도 시키는 게 떡밥의 효과 복선의 효과. 그래서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러면은 무슨 성 있게 받아들이는 걸까? 앞에 있는 단어를 좀 바꿔보자. 개연성. 그렇지, 개연성 있게. 개연성을 높여주겠지. 필연성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될까? 약간은 조금 너무 엄격하지. 필연성이라고 해 너무 엄격하지. 네. 야, 필연성이라는 단어는 그럼 암시란 단어랑 좀 충돌되지 않니? 네. 암시는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약간 뭐 넌지시 대충, 네. 그냥 대강. 근데 필연성은 꼭 넣어야 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암시란 단어랑 조금 충돌되는 느낌은 있죠. 그래서 개연성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니? 열린 결말? 안 좋아해? 왜? 그렇게 하면 단서가 꽉 닫혀야 돼요. 꽉 닫혀야 돼? 꽉 닫혀야 돼? 결말 보려고 보는 건데 야, 열린 결말에 그럼 효과. 없어요.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 아, 이런 여운 필요 없어. 깊은 빡침을 준다. 깊은 빡침을 자. 그래서 자 작품에 자 어떤 게 열린 결말에 우리 정의 한번 보자. 명확하지 않아요. 결말을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해요. 이런 열린 결말도 이런 결말을 누구한테 전가시켜 버리는 거야? 독자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책임감이 별로 없네요. 책임감 없는 그런 소설들이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과부하를 일으켜. 눈길 한 번만 읽어볼까? 눈길 쭉 한번 읽어봐.
어머니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네. 대화 중. 울기만 했겠냐? 아니야.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와서 날 슬펐어. 자셔가 몸이 성이 지내거라. 성이라는 건 뭐야? 성하다. 그치?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아이고 하고 그 앞길만 빌고 왔지. 점점점 대화. 자,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나고 가는 거 있어요. 이 노인은 누구예요? 어머니. 자, 누구의 이야기? 아내. 어머니. 그러면 무슨 상황? 아내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감정들이 나오고 있죠. 눈물을 뿌린다. 눈물을 떨궜다. 그런디 서두를 것도 없는 거라서 하지만 나는 그 길로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어머님도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제 여기서 당신의 남은 이야기 요 당신이 무슨 표현이냐면 요건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자신을? 그 사람 상대방 3인칭 높임이에요. 높임 대명사예요. 그럼 여기서 3인칭으로 쓰였던 대상은 누구냐면 노인. 앞에서 노인을 더 높여주면서 당신의 you 아니야. 이봐 당신 이거 아니라고. 노인의 남은 이야기를 끝내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언제 쓰이냐면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얘기 많이 들려주지? 우리 할머니가 전쟁 이야기 할머니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들려주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 당신께서는 힘드신 일을 겪으셨다. 그럼 이때 당신은 누구라고? 할머니. 그렇지. 앞에서 나온 할머니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재귀 대명사예요. 재귀칭 대명사 기억나니? 재귀? yourself. 그치. 재귀라는 단어가 뭐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대상을 지칭해 줄 때. 앞에서 돌아가서 누군가를 지칭해주는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다가 당신이란 단어가 처리가 안 되면 재귀대명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네가 이것만큼은 잘못한 것 같구나. 나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참 부끄러워져. 그럴 생각이 안 들었어. 어머니의 생각을 아주 오래전 생각을 어떻게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물론 소설을 이렇게 일부만 읽어서는 사실 내용 파악 안 될 건데 여기서 안 읽히는 부분들을 혹시나 있었을까 해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밑에 요 해설을 한번 읽어보자. 왜냐면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은요, 여러분들 뭐 너무 뻔한 소설 소설이라고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해요. 나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성격 나오죠. 근데 고향을 찾아서 노인이 집을 고치고 싶다는 바람을 내치자 심기가 불편해져. 왜? 나는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은혜를 갚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밤이 노인은 나의 아내에게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거. 그래서 중간에 껴서 들은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아주 뻔한 소설이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다고. 어떻게? 나와 노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랬어요. 내가 미안해요. 이제 뭐 이렇게 반성을 할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래 봤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을까?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뭐가 닫힌 결말이야 도대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자, 낭구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헤어졌네. 이별. 낭구는 누구니? 남자야 여자야? 그럼 여자 할 때는 뭐라고 해? 낭자. 그치. 낭자가 여자예요. 낭구님 할 때는 남이에요. 이렇게 우리 소설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이 처리가 돼야 돼요.
자, 이 서생이라는 거는 남자의 벼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일 거야. 장사를 지내주었다. 장례죠. 자,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끝. 다친 결말이지. 둘 다 죽었다. 이생규장전. 새드엔딩이네. 이런 결말을 원치 않아. 이런 결말을 또 원치 않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잠깐만 우리 요 중간을 한번 보자. 중간에 뭐가 들어간 느낌이니? 시. 노래. 혹은 아까 얘기했던 시. 이거는 운문이에요, 산문이에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산문에 운문이 삽입이 돼서 산문. 요 효과가 있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시너지. 시너지 효과. 맞아. 그런 시너지 효과. 어떤 산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산문의 리듬감을 잠깐 무슨 리듬감을 주는 거야? 운문 리듬. 운문의 리듬감을 부여하고. 고전설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거든. 그리고 여기를 보통 어떻게 내주냐면은 A라고 해서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뭐 적절한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저기 개념서에 안 적혀 있어갖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친 결말 할 때 그 여기 보일 때마다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시가 들어가면 내용을 압축해줘. 그러니까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 그리고 운문의 리듬감을 부여해서 잠깐 독자들에게 그 리듬감 통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이런 시, 운문이 삽입된 효과예요. 넘어가서 오늘 얘기하면은 거의 다 얘기하는 걸걸. 뭐 표현은 거의 안 해도 되겠고. 갈등에서 밑줄 한번 쳐보자. 복잡해요.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한 인물 내면에서 발생한 거 무슨 갈등? 내적 갈등, 내면 갈등. 또는 외부 요소, 외적 갈등. 이렇게 나뉘겠지?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은요, 내면 심리가 다른 심리가 대립하면서, 그러니까 갈등은 항상 대립이네. 고민하는 거야, 고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 밑에서 한번 고민 한번 찾아볼까? 내적 갈등.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응?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자,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나와 도둑질한 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자전거 도둑은 읽어봤니? 네. 언제 읽었지? 중학교 때 나오는 건가 이거? 초딩 때 나오는 건가? 읽었는데 그냥 내가 쓰는 도서 들어. 자, 왼쪽에서 요거는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갈등은요,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해요.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기도 해? 인물의 성격을 보기도 해요. 그럼 갈등은 독자들에게는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기도 해요. 또 소설 전반적으로는 주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뭘 하기도 해? 인과적 연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갈등이 갖고 있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요 효과라고 하는 요 5문장 정도를 긴장 조성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A를 통해서 A의 설명으로 뭐 적절한 것은 뭐 사건을 딱 보여주면서 혹은 갈등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조성했다. 뭐 그런 식으로 효과에서 많이 쓰이는 구절들이니까 요 구절들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알겠지? 외적 갈등 가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 대표적인 거는 뭘까?
인물 간의 갈등이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은 사회와의 갈등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회와의 갈등 매번 하지 않니? 성적 매기는 게 왜 상대평가야? 안 그래? 네. 짜증나잖아. 그럼 사회와의 갈등이지. 제도와의 갈등. 사회가 제도와의 갈등. 뭐 법 이런 거의 갈등. 법과의 갈등. 제도, 규제 뭐 이런 거의 갈등을 일으키면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요 사하촌 하나만 보자. 자연과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시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자연과의 갈등은 가뭄과 재하현재해라는 요 자연과의 갈등. 아, 자연에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켜내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자연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나 이 갈등은요, 하나만 나온다 아니면은 섞여서 나온다? 이거 믹스돼서 나와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속에서도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믹스돼서 나오니까 그 갈등을 우리는 정리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요 인물 간의 갈등이 나오면 항상 뭐 해볼 것? 인물 관계도 그려볼 것. 인물 관계도 그려볼 것. 인물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누구 편 같은 편인지는 좀 정리해야지. 누가 같은 편인지는 좀 정리를 좀 해야지. 그렇지? 누가 도와준지 누가 도와주는지도 좀 정리해야지. 갈등이 드러날 때. 이게 방법이야. 인물관계도 안 그리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읽을 때는 아는데 문제 풀 때 좀 헷갈려요. 알겠지? 자, 임경옥점에서 이런 단어 한번 해보자. 노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진노하다, 노하다, 화내다. 화나다예요. 뭐 모르면 써놔. 노하다라는 단어. 자꾸만 호왕, 아까는 호장 이런 단어들 나왔네. 호장, 호왕. 이때 호자가 뭘까? 오랑캐예요. 오랑캐는 저기 만주족. 여진, 만주 여진족. 근데 나중에 우리 만주족 이런 여진족 이런 오랑캐가 무슨 나라를 세우지? 청나라. 북방 이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럼 청나라가 누구를 침략하지? 조선을 침략하죠. 무슨 전쟁? 형자호란. 야, 그때 호자잖아. 그때 호자잖아. 외라는? 왜나? 외라는 어디야? 일본. 그래. 그때 외자잖아. 이제 이제 알겠어? 가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요 한자 알아요? 요거랑 달러. 가로. 요거 가로 할자예요. 그렇지. 공자왈, 맹자왈. 혹은 맹자, 가라사대. 그때 그건 뭐라고? 비와이 가라사대. 그때 가라사대, 가라다, 가로다, 왈 무슨 말이야? 깝치지 마시고. 아니야, 말하다야, 말하다. 그래, 그 뜻이야, 말하다. 비와이 가라사대. 예. 그건 뭐라고? 가로다. 이 가로 세로 아니야. 가로 세로 아니야. 말하다야. 말하기를. 비와이가 말하기를. 그런 뜻이었는데 모르고 맞지? 지금까지 모르고 들었지? 네. 아유, 진짜. 이와이 가라. 네. 아, 저쪽으로 가라? 그럼 4대는 4대 맞고 가라고? 3대 맞으면 가라 3대냐? 재밌다.
여기서 값이 맞죠? 아, 그 저런 좀 약해. 이런 거 약해? 나 이런 거 좋아해. 야 이제 가로대 이런 단어 알겠어? 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어휘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휘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평소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갖고 와서 꼭 사전 찾아보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 승훈 쌤이 그랬더라고. 누가 작년인 어저께인가 1학년이 질문했는데 입신양명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대. 그럼 승훈 쌤이 뭐라고 했어요? 승훈 쌤 성격을 평소에 생각해갖고. 찾아. 어? 찾아봐. 그래 야 너 찾지도 않고 가져오냐? 당연히 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입신양명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쌤이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죠. 빅피처. 그걸 몰랐구나. 몰라서요 사회생활이랑. 그렇구나. 근데 무슨 뜻이에요? 입신양명 야 찾아봐. 그럼 나는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항상 여러분들 네이버 국어사전을 핸드폰에 깔아 놓으라고. 입신양명. 기다리자. 아, 맞아. 끊어볼까? 입신. 얘들아 입신. 입이 입신까지만 끊어서 생각해봐. 어디까지의 의미일까? 몸을 세우다. 몸을 세우다. 입신하다. 몸을 세우다. 출세하다. 그치 출세하다가 입신이야. 양명. 이름을 알리다. 이름을 알리다. 이름을 떨치다. 양명. 명자가 이름 명자겠지. 그래 그럼 입신양명. 그럼 옛날에 입신양명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과거제도 벼슬에 합격하는 거. 오케이 이제 똑똑해진다. 땡큐. 넘어가자. 자 이제 소재와 배경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떨치. 떨치. 아 배고파. 싸그라. 떨치. 싸그라. 33초. 보자 여기 갈등 얘기했고 오늘 소재와 배경하고 갈등했고 인물의 유형했고 제시 방법 했고 시점 얘기했고 장면 얘기했고 구성 얘기했고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거의 많이 했지 생각보다 많이 했지. 저희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해요? 다음 주부터 합시다. 근데 시험 범위 뭐 많이 나갔니 지금? 근데 시험 범위가 일단 광동은 나왔고 경민은? 아, 저희 그 난소공까지. 아 그래? 근데 난소공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다 빠지는 거 없이 다? 네. 다 해? 네. 다 해? 너희 우리랑 책 똑같나? 아니 달라. 근데 난소공은 둘 다 들어가 있어.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 막 문제 한입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아 진짜 중간에 있는 거 다 들어가? 네. 알겠어. 몇 쪽이지 얘들아? 33초? 자 이제 소재와 배경 얘기합시다. 요 소재와 배경은요 이거 너무나 문제 출제 자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럼 문제 출제 유형이 뭐냐면 자 소재에다가 A 이렇게 써놓고 혹은 B 배경 이렇게 써놓고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재라고 한다면 혹은 배경이라고 한다면 자 무엇을 찾는 거냐면 이 소재가 갖는 이 배경이 갖는 의미를 찾는 거고요. 혹은 기능을 찾는 거예요.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느냐. 소재, 배경, 의미, 기능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소재와 배경의 의미와 기능을 찾는 거예요. 소재, 기능 여기 나와 있지. 배경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뭐도 할 수 있어? 분위기 형성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밑에 소재, 우리 소재라는 단어가 뭐니? 소재, 더 쉬운 말로. 재료, 그치? 재료, 도구. 그럼 모든 게 소설에 쓰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시어. 시어의 의미, 기능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똑같아요. 소재의 의미, 기능 물어보듯이 시어의 의미, 기능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우물이라는 하는
우물이 무슨 기능을 해요? 운종주의 자화상. 광동은 대기 못할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는. 오,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 성찰의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우물에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것에 대한 기능을 물어보듯이 소설에서도 소재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 소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의 기능을 우리는 유형화하면 좋아요. 유형화예요.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갈등을 어떻게 만들어주거나 해소할 수도 있고 유형화야. 유형화 그냥. 아까 암시 나왔다. 암시라는 거는 암시한다. 암시가 조금 더 이어지면은 사건으로 이어지면은 뭘 제시하는 거야? 폭선 제시할 수도 있어. 소재를 통해서. 혹은 인물의 심리나 처지를 이 소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영이란 말은 뭐지? 투영. 넣다. 넣는 거지. 쏙 집어넣는 거지. 소재에다가 의미 투영. 인물의 심리를 투영하는 거야. 선물 줄 때 그 선물 안에 뭘 담어? 마음을 담는 거잖아. 마음을 투영해서 주는 거잖아. 그게 투영이야. 그렇지. 거기다 욕을 담아서 주진 않잖아. 자, 그리고 장면의 연결. 자, 그러면 요거는 회상의 기능.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 말이 나온다고. 회상의 기능, 과거 회상의 기능, 뭐 과거 회상의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뭐라고 또 하냐면 회상의 매개체. 좀 어렵게. 회상의 매개체. 매개체는 무슨 뜻이냐? 연결해주는 물체. 자아성찰의 매개체. 뭘 연결해준다고? 자아성찰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 회상으로 연결해주는 물체. 갈등의 매개체. 갈등을 만드는. 그래, 이건 갈등의 매개체. 맨 위에.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유형화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편해요. 어차피 다 이런 말 안에서 나올 거니까. 우리 선택지에서 판별. 상징, 주제 상징. 자, 요 정도 소재의 기능 한 6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 유형화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매개체의 기능, 크니까 매개체라는 단어를 꼭 정리해 주세요. 매개체. 혹은 의미 투영 이런 단어들 중요해. 저는 여기에 중요성을 좀 둘 거예요. 매개체, 투영, 매개체. 그래서 기능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자. 의미. 어떤 소재는 뭔가 의미도 있을 거고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 그건 무슨 의미라고요? 아까? 사랑을 담은 의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둘이 사귀었어. 그건 무슨 기능을 한 거야? 둘의 사랑을 매개체. 그치,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배경이라고 하는 건요, 구체적인 공간, 시간, 그리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까지도 다 배경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공간과 시간까지는 알겠어. 근데 시대적 배경이라고 들어봤지? 그렇구나.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들어봤지? 시간적 배경 들어봤지? 이렇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게 시에서는 이거 이미지로 주잖아. 계절적 이미지 혹은 시간적 이미지.
시에서는 시간적인 뭐 계절적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를 주잖아. 근데 우리 요 배경은 어디에서 소속됐던 애니? 인물? 사건 배경. 그렇지. 사건, 배경. 장면에서 우리는 인물, 사건, 배경을 읽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장면. 그럼 하나의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를 우리는 끊어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끊어줄 때는 뭐가 달라져도 끊어주는 거예요? 배경이 달라져도 장면을 끊어주는 거예요. 인물이 달라져도 장면을 끊어주는 거예요. 인물이 뭐 추가되거나 퇴장하는 경우가 있잖아. 사건이 달라져도 장면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가 다 AND 조건이니까 OR 조건이니까. 그렇지, OR 조건으로. AND 조건이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인물이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 원장님이 들어와.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물이 추가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장면을 끊어서 저 원장님은 뭘 하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사건이 이제 공부했던 우리의 이 사건이 끝났어. 그럼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겠지. 그렇죠? 자, 배경은요? 밤이에요. 공간이에요. 다음 배경 어디로 갈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 있겠지. 아, 너무 빠른 전개인가? 아, 너무 빠른 전개야? 얘들아, 그런 전개를 우리는 무슨 제시라고? 빠른 제시. 요약적 제시. 시간을 압축시켜서 우리한테 제시해버리면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지. 밤인데 갑자기 몇 줄 읽어보니까 아침에 학교였다. 응. 그러니까 어디로 가? 여름으로 간다고? 아, 여름 싫어. 더워. 자, 그래서 요 배경 같은 경우는요, 뭐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여러 가지인데 크게 보는 걸로만 정리합시다. 자연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계절 배경, 지역 배경. 요 밑줄만 칠 거예요. 이걸로 막 분류해서 우리한테 문제화하지 않아. 그냥 배경이다라고만 나와. 사회적 배경,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제도, 입시제도. 여러분도 입시제도가 하나의 사회적 배경이겠지. 시대현실. 사회적은 역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 넘어가서. 심리적 배경. 요 심리적 배경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내면의식, 독특한 내면의식과 같이 주관적인 심리에 따라 형성되는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 문장에서 자, 요런 표시 있으면은 여기는 가로치고 읽어보세요.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마음에 들었다. 그 안에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항상 가로쳐줘야 돼. 요 붙임표 표시 있으면요. 알겠지? 요렇게 가로쳐서 중간에 삽입된 느낌인 거야. 영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글 쓰지? 그치? 그러면 방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이게 심리적 배경. 아, 좋아하는구나, 호구나. 또는 무엇에 대해서? 불호구나. 이게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에 와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좋으니까 오겠지? 그게 심리적 배경인 거야. 그래서 요 심리와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심리적 배경은. 자, 넘어가서 이것도 유형화 시킵시다. 자, 배경의 기능,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아까 소재의 기능처럼 좀 유형화 시켜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요 네 가지. 사실성 부여. 또 사실성이라는 단어는 뭐야? 우리 지금 무슨 성 되게 많이 했다. 앞에 다시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까? 허구성, 개연성, 필연성, 우연성, 전기성,
또 있었나? 사실성. 그치, 여기서의 이제 사실성. 그럼 소설의 허구성, 소설의 개연성, 소설의 피연성, 우연성, 정기성, 사실성들이 다 다른 단어야. 다른 개념이고 하나도 뭐 이렇게 대립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럼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 지명. 아, 이거 실제 지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사실성 부여. 그래서 이 사실성 부여가 그럴듯한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연성과 조금 다 있지. 있을 법한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성 부여가. 왜냐면 이거 실제 있는 사실이거든. 실제 있는 지명이거든. 그렇지? 전기성 무슨 뜻이라고? 신기한 거. 판타지 안 나오네. 필연성과 우연성은 어디서 많이 나와? 사건의 전개에서 우연히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꼭 전개돼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허구성은 소설 자체는 허구라고. 없는 이야기라고. 아무리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소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도 걔는 뭐야? 허구야. 그치? 실화를 재현한 소설입니다. 이러면 다르지. 근데 실화를 각색한 소설입니다 하는 순간 걔는 허구야, 그냥. 자, 배경은요, 또 암시를 하고 있네요. 주제 암시도 있어요. 얘들 부조리란 단어가 뭐니? 부조리.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분위기 조성. 배경은 분위기 조성한다. 또 인물의 심리 상태나 사건 전개를 암시하기도 한다. 뭐를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배경의 기능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몇 개?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성 부여, 요 사건 전개 암시 이거 많이 나와요. 분위기 조성. 주제까지는 몰라. 주제까지는 사실 뭐 모르겠는데 주제까지는 우리가 주제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만 가지고 주제를 어떻게 유출하니? 그치? 근데 요 3가지 사실성 부여, 분위기 조성, 그리고 암시 이 정도는 꼭 배경의 기능이라 알고 해요. 소재의 기능에서는 5가지였어. 소재의 기능에서는 5가지. 매개체랑 근데 의미와 매개체 요거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지? 5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